지금 이 책에 있는 만약에 이 화장품 이 모델링을 한다면 지금 이 로프트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네, 별로 좋은 로프트는 사실 모델링 툴러는 형편없습니다. 네. 이게 맥스 1.0 때부터 있었던 거라 그 당시에는 이거는 도스형 때도 있었던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3D 스튜디오 도스형에도 이 로프트가 있었다고요. 핏이라는 걸 많이 썼는데 그 당시에 그때는 정말 훌륭한 명령어였어. 20년 전에는. 하지만 요즘은 로프트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왜 로프트는 거의 사용되지 않냐면 편집이 안 돼요. 편집이. 끝부분을 둥글게 처리할 수 없고, 여기도 지금 보면 이 바닥이 편집이 안 돼요. 여기도 지금 보이시죠? 와이어프레임에 캡이 없어요. 그러니까 즉 모델링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실린더라고 따지면 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더 이상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태가 돼야 편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상태가 돼야지. 그래서 이렇게 로프트는 어떻게 모델링해도 이렇게 노는 버텍스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모델링에는 전 로프트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프트는 굳이 써야 된다고 한다면 뭐 굳이 장점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UV 좌표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곡선 도로 같은 거 이런데 맵 좌표가 왜곡 없이 들어간다. 이게 뭐 장점이라면 굳이 뽑으라면 유일한 장점인데 사실은 로프트만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라인 렌더러브로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입 있죠, 수입도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수입이라는 모디파이가 나온 다음부터는 로프트를 쓰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무슨 소리냐? 맥스에 명령어가 있는데 이 수입이 로프트 대신 쓰라고 나온 거예요. 이 수입도 자체 UV 좌표를 내장 여기 제너레이티브 매핑 코디네이션을 체크하면 자체 그 UV 좌표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도 아무리 굽어도 매핑이 그 굽은 걸 인식해서 깔끔하게 들어가요. 수입이 훨씬 로프트보다 강력해요. 모델링이. 물론 완전히 똑같은 명령어는 아니지만 개념상 거의 80% 90% 이상 똑같은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곡선 왜곡 없이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왜 그러면 로프트를 안 없애냐? 맥스는요, 그 이전 버전의 호환 때문에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전 버전의 호환 때문에 예, 없애지 않은 쓰지는 않지만 없애지 않은 명령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매핑 왜곡 없이 들어가죠. 바로 이 제너레이티브 매핑 코디네이션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카페에 와서는 로프트로 모델링 하지 마라. 왜냐하면 로프트로 모델링 하면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 진짜 초보들 취미로 모델링 하는 사람이랑 로프트 쓰는 거지 로프트는 더 이상 쓰지 않는다. 그 다음 제가 불린으로 모델링 하지 마라. 여러가지 뭐로 모델링 하지 마라 이런 강좌를 제가 많이 하죠. 불린도 편집이 안 돼요. 그거는 고수가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불린 모델링. 그래서 로프트로 모델링 하는 거는 아주 최악의 방법이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학원이나 책에서는 진짜 모르기 때문에 예?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20년 하신 분들 15년 막 20년 하신 분들 아니잖아요. 책 쓰는 분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줄기차게 책에다가 로프트를 넣고 있는데 로프트는 쓰지 않는 명령어라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런 명령어가 맥스는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매핑 소스를 모아주는 리소스 컬렉터 같은 경우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소스 컬렉터가 이제 안 되는 게 많아요. 지원을 안 하는 게 좀 있어서 리소스 컬렉터도 쓰지 않고 비트맵 포토메트리 패스라는 거 있어요. 이것도 이제 거의 쓰지 않아요. 이제는 뭘 쓰냐면 Shift T 누르시면 어셋 트래킹 요걸로 거의 다 대처됐어요. 파일의 아카이브라고 있죠. 매핑 소스하고 모두 내장해서 아카이브로 해서 그 RGB로 이렇게 매핑 소스하고 맥스알을 한꺼번에 해주는 예전에는 이 아카이브라는 명령어가 엄청나게 강력한 어딘지도 모르겠네. 저는 하도 쓴 지가 오래돼서 엄청나게 강력한 명령어였지만 이제는 쓰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여기 있네요. 세이브 에즈 아카이브. 이게 G 파일로 이 현재 내가 저장하고 있는 맥스알고 매핑 소스를 같이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파일 누락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점점점 매핑 소스들이 복잡해지고 예를 들어서 뭐 HDRI라든가 이런 명령어가 나올 때는 HDRI 같은 게 없었을 때예요. 뭐 오픈EXR이나 IES 포토메트리 파일 이런 것들은 다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쓰지 않아요. 근데 왜 있느냐? 전에 그 맥스 옛날 버전을 쓰는 사람과의 그 데이터 호환.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옛날 맥스로 만들어진 건데 얘가 로프트로 만들어졌어. 근데 이제 로프트를 안 쓴다고 없애버리면 최신 버전의 맥스에선 불러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런 또 대표적인 게 바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쓰고 있는 그 캐릭터 스튜디오의 그 스킨을 하고 있는 모디파이어 피직이란 게 있어요. 피직. 이 피직 역시 이젠 쓰지 않아요. 개발을 안 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이 피직. 안 쓴단 말이죠. 근데 이 피직을 왜 냅두고 있냐? 옛날에 피직으로 만들었던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델링 소스. 그걸 쓰라고 있는 거지. 옛날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라고 하는 거지. 이걸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다 스킨 모디파이어를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서 써야 되는 명령어가 아닌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또 대표적인 게 로프트예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뭐 개인이 와서 우기면 제가 뭐 그 사람을 설득할 마음 전혀 없지만 제가 맥스를 오래 해쓴 거 봤을 때는 더 이상 이제 로프트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모델링 방식이 너무나 초보적이고 편집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이 화장품 모델링 같은 경우도 지금 로프트로 질문했으니까 제가 뭐 가르쳐 드리는데 아주 최악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모델링을 이렇게 딱 하잖아요. 더 이상 편집이 안 돼요. 메시 스무스를 줄 수도 없고 밑에 캡 부분도 더 이상 편집이 안 되고. 그렇다 해서 뭐 로프트가 최악의 방법이라고까지는 뭐 하지 않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런 거는 폴리곤 모델링으로 하는 것들이 좀 더 저는 낫다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로프트를 모델링에 꼭 써야 된다면 간단한 모델링 정도는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모델링 로프트는 또 제한사항이 되게 많아요. 버텍스 수가 같아야지 되고, 그 다음 퍼스트 정점 위치가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좀 무식한,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자, 네모하고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동그라미에서 얘를 복사를 해서 네모로 만든다. 예를 들어서 얘를 동그라미를 하고 그냥 얘를 네모를 하면요. 자, 보겠습니다. 정사각형으로 할게요. 자, Alt A에서 이거는 뭐야, 정렬을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상관없어요. 원래 축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첫 정점이 또 틀려요. 얘는 첫 정점이 어딘지는 제가 모르죠. 서클이기 때문에 제가 클릭해서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 첫 정점이 있겠고, 얘도 어딘가에 첫 정점이 있을 거예요. 자, Shift 키로 해서 get shape를 하면 돼요. 자, 크리에이트 가셔서 컴파운드에 로프트 하셔서 get shape 해서, 자, 밑에 바닥이 얘를 좀 부드럽게 코너 레이더스를 좀 줘볼까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제가 다시 로프트로 get shape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바닥에. 자, 그 다음에 코너 레이더스가 너무 좀 많이 들어갔네요. 이 정도만. 그리고 이거는 뭐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 저거 해서 여기 패스를 좀 이따가 늘리면 되거든요. 지우겠습니다. 좀 더 훨씬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로프트 get shape 밑에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 중앙 부분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중앙 부분에 있는 건가요? 네, 중앙 부분에 맨 끝으로 가서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해도 되겠네요. 자, 패스에 여기가 0%고 여기가 100% 부분에 getShape에서 자, 1을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패스 위치가 바뀌어서 뭐 이건 상관이 없어요. 뒤집으면 되거나 패스 getShape를 바꾸면 되니까 이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비뚤어졌죠. 트위스트 현상이 일어났죠. 왜 그러냐면 이게 첫 정점 위치가 달라서 그래요. 두 개 오브젝트에 첫 정점 위치를 정말 이게, 자, 그러면 쉐입이 첫 정점 위치가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서브 오브젝트 쉐입으로 가셔서
두 개의 쉐입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여기 컴페어 창을 하면 이제 그 쉐입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픽 있죠? 픽 쉐입에서 밑에 거 여기 더하기 버튼 이렇게 생겼을 때 찍어보고, 그 다음에 위에 더하기 버튼 찍어보고 올라왔죠. 보세요. 첫 정점이 틀리죠?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얘를 여기에 맞추는 거보다는 얘를 여기에 맞추는 게 더 쉽겠죠. 얘는 여기까지가 뭐 몇 도인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쉐입을 선택해서, 자, 선택이 됐죠? 빨갛게 이렇게 와이어에서 보면, 자, 로테이트하고 A 눌러서 앵글 스냅을 키시고 여기 컴페어 창을 보면서 맞추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딱 이렇게 맞춰지겠죠. 그죠? 혹은 위에 위에 걸 해도 돼요. 뭐 제가 했는데 이거 디폴트로 그냥 냅두고 위에 원을 선택하셔서 원 쉐입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얘를 이렇게 돌려도 되긴 돼요. 어느 정도 맞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얘 지금 쉐입을 얼마든지 선택을 해서 이 쉐입을 선택해서 코너 레이더스 이렇게 주면 밑에가 좀 더 레이더스가 먹겠죠. 자, 제가 이래서 이게 이제, 자, 모델링을 했더니 밑에를 조금 더 크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로프트를 가서 밑에가 쉐입이죠. 이 쉐입을 선택한 상태에서 스케일로 크기를 직접 늘리셔도 되고요. 이렇게요. 조정하셔도 됐고, 아니면 얘가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죠? 얘가 인스턴스 관계이기 때문에 얘를 조정을 해도 제가 조정이 됩니다. 얘를 뭐 80, 80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걸 스케일로 줄이는 방법인데 아주 조잡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눈대중으로 스케일을 이제 해서 조정하는 방법인데, 저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에 메시 스무스를 줘서 편집을 못하는 게, 보세요. 벌써부터 메시가 예쁘게 안 돼 있죠. 편집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모양이고, 여기에는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폴리건이. 여기도 지금 바닥에 보면 폴리건이 없죠. 이러면 얘는 메시 스무스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놓고 로프트에서 끝내는 거야. 더 이상 편집이 안 돼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로프트 모델링을 좋은 모델링이 아니기 때문에 고수가 쓰기에는 꽝이다. 그래서 물론 로프트를 써야 될 때가 가끔 있어요. 진짜 천에 하나. 그래서 뭐 거의 저는 실무에서 로프트 아마로 안 써본 지가 진짜 좀 과하게 얘기하면 100만 년이 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뭐 질문을 하시니까. 자, 그래서 스케일을 맞추려면 이렇게 스케일 해봐야 되는데, 스케일 열면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험 삼아서 이렇게 내려보면 알아요. 그럼 여기가 뾰족해지는구나 하면 리셋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그냥 보면서 눈대중으로 맞추는 거예요. 지금 이 모양대로. 여기 지금 벽 모양대로 이렇게 맞추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뭐 추가를 마음껏 일단 양껏 해놓고 지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무브 키로 이렇게 해서 뭐 벽 모양이 이렇게 돼 있고, 본인이 그냥 맞추면 되는 거야 이거. 근데 아주 뭐라 그래야 되죠? 조잡한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는 고수 말을 듣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제 말을 들으시고요. 이까짓 게 뭔데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 하신 분들은 뭐 듣지 마세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완성을 하면 돼요. 이 로프트의 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여 끝부분 처리를 동그랗게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밖에 처리가 안 돼요. 여기를 뭐 물론 베지어로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베지어 코너에서 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도 여기 끝이 모양이 남죠.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를 뭐 0을 해도, 얘가 이제 X좌표고, X좌표 여기가 100이고 이게 Y좌표니까 0 해도 여기 지금 보시면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남죠. 이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최대한 뭐 동그랗게 이렇게 하면 티는 좀 안 나겠지만, 근데 여기는 동그란 거니까 뭐 다행히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는 뭐 캡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물론 얘를 뭐 없애는 방법이 있죠. 아까처럼 저기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완전히 0 처리를 하는 거.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캡을 만드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제 눈에 봤을 때는 그냥 조잡하다. 모델링 방식 자체가 조잡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는 매핑하기 위해서 또 뜯어야 돼요. 물론 얘를 이제 메시 스무스를 주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세그먼트를 최고 적게 줘야 되겠죠. 이거 그리드로 하고 세그먼트를 좀 적게, 적게 이렇게 줘서 최소한의 이렇게 세그먼트를 주셔서 얘를 이제 에디테이블 폴리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역시 세그먼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에디테이블 폴리에서 메시 스무스 주려면 굳이 또 이런 것들을 다 지워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한테 그냥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지워야 돼요. 지금 얘가 왜 이렇게 삐뚤게 들어갔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다 지워져야 돼요. 세그먼트가 편집을 하려면. 근데 얘만, 대각선 얘만 지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밀리어가 되면 좋은데, 또 시밀리어가 안 되면 이거 하나하나 다 선택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시밀리어 선택 안 되죠. 그럼 이걸 다 선택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지워야 돼. 시프트 백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컨트롤 리무브 하셔서. 언제 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이걸 사각형으로 만들어야지. 지금 이 상태는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모델링은. 그죠?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셨으니까 보여드리는데 편집이 안 된다. 더 이상. 그래서 저런 화장품 용기 모델링이라면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진짜로 한다면 이렇게 박스에서 시작해야지. 박스에서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형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에디테이블 폴리에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모델링은 고수라면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장품 용기가 들어가서 나중에 윗부분은 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아랫부분은 네모로 만들어야 되니까 세그먼트를 네모에서 동그라미가 가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메시 스무스 해서 밑에는 네모 모양이 되고 위에는 동그란 모양이 유지되게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모델링을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네모에서 동그라미로 막 바꾸는 방법 이런 거는 뭐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접근을 해야지 이게 내가 편집이라는 걸 해요. 편집. 혹은 정말 귀찮으면 뭐 그냥 이 터보 스무스에도 말고 메시 스무스에 또 그냥 아주 간단하게 메시 스무스에 또 그냥 각을 주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 네모 엣지 부분만 크리즈 값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네모가 되는. 근데 이 오브젝트는 편집하기가 너무나 쉽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네모 오브젝트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지만 고퀄리티에 내가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다. 이렇게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